이렇게 유독 국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김정기 고려대 약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급속하게 퍼지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환경에 따라서는 48시간이 좀 넘게 생존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 건가요? 메르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러스는요,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강합니다. 근데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지질막 외피로 둘러싸인 외피보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뿐만 아니라 이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에서 보다 생존력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조금 누그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요, 아니면 6월 중순 이후 상대 습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것이 아니 왜 유독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확산 속도가 빠르냐 하는 건데, 이런 원인이요, 현재 우리나라 날씨 습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그럼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유전자 자체가 R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돌연변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변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없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것 이외에 환경적인 요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나 중동 지역보다는 우리나라가 한 10도 정도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기온이 낮은 것이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데 보다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성이든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정부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네. 보통 보면 3차 감염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최초 메르스 바이러스 발견자는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네. 공기를 통한 전염 확실히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공기 감염은 없다, 즉 비말 핵 감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경우에는.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는 확실하게 없고요. 일단은 지금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그 조건이 이러한 공기 감염의 가능성보다는 이 비생체 매개 접촉물, 즉 이 비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들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옮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공기 감염보다는.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적 이 바이러스가 이 막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특이적으로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도 비교적 오래 생존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아마 현재의 전파, 3차 감염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것일 텐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자에게서 직접 전염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환자를 좀 간호했던 의사나 간호사에게도 옮겨졌던 것처럼 입었던 옷이나 이 만졌던 물건 등을 통해서도 옮겨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재질에 따라서도요, 뭐 플라스틱이든 아니면 뭐 쇠든 이런 것이 상관없이 비교적 바이러스가 외부에 노출됐을 때 뭐 최소한 48시간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백신이나 뭐 치료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나 격리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특이적인 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증 치료라고 그래서 열이 나면 열을 낮추고, 그리고 뭐 천식 등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계의 약물들이나 아니면 기계호흡, 특히 뭐 신부전이 일어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투석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시끌벅적한 좀 사건이 있었죠.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돼서 격리돼 있다가 어젯밤에 사망한 이 80세 남성의 경우에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또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 초기에는요, 그 바이러스 양이 뭐 중기나 후기보다는, 특히 중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 샘플 시료를 채취할 때 적은 양이 채취됐을 경우에는
진단해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또 이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 사용과 손을 자주 씻으라는 그런 기본적인 수칙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밖에 다른 예방법은 없는 상황인가요? 실제로 마스크 사용이나 손 씻기 가장 중요하죠.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하고 생활 습관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열이 난다든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전파를 키울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이 바이러스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관계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일찍 잠을 자고 충분히 잠을 자고 가능한 한 흡연이나 아니면은 음주를 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내 몸을 챙기는 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이 또 다른 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섭게 퍼지고 있는 메르스 공포 언제쯤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주말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앞서 방역 초기 단계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항상 가능성이 있으면 지역사회 감염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방역을 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습도가 높아지면 생존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6월 중순 이후 좀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비가 잦아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6월 중순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자세는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주도에 빠르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만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